알기 쉬운 베트남어 주황입니다. 사람마다 차이가 좀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쯔에 대해서 감을 잡는 게 쉽지가 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책에서 가르쳐주지 않는 베트남어 쯔에 대해서 같이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그 베트남어 교재에서는 쯔를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 한번 내용을 보겠습니다. 먼저 그 문장의 끝에 위치하는 경우입니다. Ein có đi không? tôi đi chứ. 갈 거예요? 나 갈 거야. 확실히 갈 거야. 이래서 짝짠 또는 tất nhiên 이런 뜻과 같다고 가르칩니다. 두 번째로는 상대의 의견을 부정하고 나의 의견을 긍정할 때 사용한다.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hình như ngày năm tháng 6 là sinh nhật chị Bình. Không mùng 6 tháng 5 즈 6월 5일이 빙 언니 생일인 것 같아. 아니야. 5월 6일이 확실해. 이렇게 해서 쯔를 쓴다는 겁니다. 다음, 의문문에서 말하는 사람이 확신을 갖고 재확인하려고 할 때 쓴다. 파이콤하고 같은 뜻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ngày mai anh đi chứ? 내일 갈 거지? 이런 뜻이죠. 자, 그래서 문장의 끝에 위치할 때 이렇게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흐뜨라고 합니다. 흐뜨는 허사란 뜻인데요. 제가 이 베트남어 문법을 체계적으로 공부는 안 했지만 아마도 이게 쯔가 없어도 문장의 뜻이 통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허사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 두 개의 서로 상반되는 진술이 있을 때 그 두 개의 진술 사이에 위치해서 사용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것은 리엔트, 아까는 허사였고요. 지금은 연결사라고 합니다. 예를 보면 bài tập này dễ chứ không khó. 숙제가 쉬워. 어렵지 않아. 그럼 이게 어떻게 해서 상반되는 진술이냐 보면 쉽다는 내용하고 어렵다는 내용. 그러니까 뒤에 쯔 다음에 있는 데서는 콤을 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제와 코가 서로 상반되는 진술이다. 오케이.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두 번째는 저희 쌉 따잉 뭐 쯔 따잉 한. 비가 곧 그칠 것이다. 아직 완전히 그치지는 않았다. 그럼 이게 비가 곧 그칠 것이라는 얘기하고 아직 완전히 그치지 않았다. 이 앞에 문장처럼 부정적인 표현인 쯔어를 빼고 생각한다 하더라도 그렇고 쯔어를 넣고 생각해도 마찬가지고 이게 상반되는 진술이라고 이해를 하는 게 그렇게 매끄럽지가 않습니다. Nhìn cậu ấy có vẻ khó tính chứ thực chất lại khá thoải mái. 그는 성격이 좀 까다롭고 까칠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주 편안한 성격이다. 이것은 쯔 다음에 있는 표현이 부정적인 표현이 없죠. 그런데 실제 내용을 보면 쯔 다음에 있는 내용 전체, 그러니까 편안하다는 것과 쯔 앞에 있는 내용, 까다롭게 보인다는 것을 서로 상반되는 진술이라고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쯔 다음에 부정적인 표현이 있을 때는 콤을 빼고 생각해야 되고 쯔 다음에 긍정적인 표현일 때는 그냥 있는 그대로 생각을 해야 되고 또 이 두 번째 문장 같은 경우에는 서로 두 가지가 상반된다고 생각하기가 좀 무리가 있고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앞에서 베트남어 교재에 나오는 내용을 설명을 했는데 여러분들은 이해가 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네 가지 용법을 각각 별개로 분리를 해서 설명을 하니까 쯔에 대해서 전체적인 통합적인 어감을 갖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 다음에 설명드린 것처럼 두 가지 상반되는 내용을 말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사용하는 데 보면 일관성이 없어서 좀 혼란스럽더라고요.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자신의 의견을 확신을 가지고 말할 때 쓰는 것이 즈다. 그래서 이게 의문문에서 쓰이게 되면 재확인하는 게 되는 거죠. 말하는 사람은 확실하게 생각하면서 상대방에게, 듣는 사람에게 재확인하는 형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문장의 끝에 즈가 위치한다. 이것은 이제 허사라고 하는데, 형식을 보면 H 확실히 A야. 긍정문이죠. 의문문에서 H 그러면 A 맞지? A이지?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하면 된다는 거죠. 다음에는 두 개의 진술을 대조해서 말할 때가 있습니다. 이거 마찬가지로 자신의 의견을 확실하게 생각할 때 쓰는 겁니다. 이때는 두 개의 진술 사이에 위치하고요. 연결사라고 하는 거죠. 형식을 보면 H, B 또는 HB 그래서 쯔 다음에 부정적인 표현을 쓸 때가 있고 긍정적인 표현을 쓸 때가 있는데 부정적인 표현을 쓸 때는 컴을 빼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 두 경우 다 A와 B가 서로 상반되는 진술이다. 그런데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고 예외적인 경우도 있다. 이렇게 두 가지로 정리를 하면 쯔를 이해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예문을 보겠습니다. 대화에서 문장 끝에 쯔가 사용되는 경우 마찬가지죠. 자신의 의견을 확실히 말하는 거죠. 마이 꼬꼬 당기 티 따이난 컴 내일 장기자랑 등록할 거야? 꼬즈 그럼 확실하게 얘기하는 거죠. 너희 나이 아인 꼬리 쌤핌 컴 오늘 저녁에 영화 보러 갈 거야? 니즈 그럼 아인 꼬 직드 마이 나이 컴 이 문제 번역할 수 있어요? 럭즈 그럼요. 이때 이렇게 꼭 홈으로 나오는 문장은 꼬즈 이렇게 대답을 해도 되고요. 아니면 대답을 할 때 핵심적인 단어 이때는 갈 거냐고 물어봤으니까 간다는 게 되죠. 그러니까 니즈 이렇게 해도 되고 번역할 수 있냐 그랬으니까 이때는 덕을 써서 덕즈 이렇게 해도 됩니다. 꼬즈, 니즈, 꼬즈, 덕즈 이렇게 되는 거죠. 앞에 나왔던 예문인데 그래서 6월 5일이 빙원이 생일인 것 같아 그랬더니 아니야. 확실하게 5월 6일이야. 이런 어감으로 다음에 응아이 마이 꺼우 탐사 뭐 띄었지? 파티에 참석할 거라고 생각하고 물어보는 거죠. 내일 파티에 참석할 거지? 이렇게 물어보는 거고 건세 베냐즈 예를 들어 아이가 따로 사는 경우입니다. 뭐 학교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집에 올 거지? 예를 들어 내일 집에 올 거지?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자, 이번은 대화가 아니고 일반적으로 문장 끝에 쯔 사용하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마찬가지죠. 자신의 의견을 확실하게 말한다. 옴의 컴파일라 기스 옴의 라박시 쯔 그는 엔지니어가 아니고 의사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을 확신을 갖고 말하니까 쯔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làm như câu là sai rồi, phải làm như thế này chứ. 너처럼 하면 틀렸어. 이렇게 해야 돼. 전체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확신을 갖고 얘기를 합니다. Từ đây tới đó không thể đi xe đạp được, phải đi ô tô chứ. 여기에서 그곳까지 자전거로 갈 수가 없다. 자동차로 가야 한다. 자, 이번에는 두 개의 진술 사이에 쯔가 사용되는 경우입니다. 전 슬라이드에 나온 것은 두 개의 진술이지만 맨 끝에 쯔가 사용된 거고 지금은 두 개의 진술 사이에 쯔가 사용이 되는 경우입니다. 연결사라고 한다 그랬죠. 두 개의 진술이 상반되는 경우가 많다.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예외도 있지만 그렇다. 앞에서 본 예문이죠. 바이텀나이즈의 쯔 콤코 쉬운데 어렵진 않다. tôi gặp cô ấy chứ không gặp em cô ấy. 나는 그녀를 만났다. 그녀의 동생을 만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녀를 만난 거하고 그녀의 동생을 만난 것은 서로
상반되는 거로 생각한다는 거죠, 베트남 사람들은. 우리는 그렇게 썩 와닿지가 않죠. hôm nay trời mưa chứ không nắng như hôm qua. 오늘 비가 오는데 어제처럼 햇볕이 뜨겁진 않다. 오늘 비가 오는 거하고 어제 햇볕이 뜨거운 것은 상반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것도 앞에서 본 내용이죠. Niềm câu ấy có về khổ tiếng chứ thực chất lại khá thoải mái. Dalam bài báo này tôi mới chỉ viết bản nháp chứ chưa hoàn chỉnh. 이 기사는 나는 이제 겨우 초안을 썼다. 아직 완성되진 않았다. 그래서 쯔어를 빼고 보면 완성한 거하고 앞에 있는 초안을 쓴 게 서로 상반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쯔는 긍정문이든 의문문이든 화자가 자신의 의견을 확실하게 말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표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요. 쯔가 두 개의 진술을 연결할 때도 쓰이는데 이때는 대부분 두 개의 진술은 서로 상반되는 내용이다. 상반된다고 하는 뜻은 쯔 다음에 부정적인 내용일 때는 코음을 빼고 생각해야 되고 긍정적인 내용일 때는 있는 대로. 그래서 A와 B가 서로 상반되는 진술인 경우가 많다. 어떻게 좀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럼 이제부터 원어민의 발음을 들으면서 같이 익혀보시기 바랍니다. Mai cậu có đăng ký thi tài năng không? Mai cậu có đăng ký thi tài năng không? Có chứ. Có chứ. Tối nay anh có đi xem phim không? Tối nay anh có đi xem phim không? Đi chứ. Đi chứ. Anh có dịch được bài này không? Anh có dịch được bài này không? Được chứ. Được chứ. Hình như ngày 5 tháng 6 là sinh nhật chị Bình. Hình như ngày 5 tháng 6 là sinh nhật chị Bình. Không, mùng 6 tháng 5 자, chứ.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Không, 지금까지 mùng 6 tháng 5 설명드렸던 chứ. 베트남어 교재에 나오는 내용을 Ngày mai 확실하게 anh đi 이해하실 수 chứ 있는지 ạ? 모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Ngày 좀 mai 쉽지가 않아서 anh đi 저는 chứ 이렇게 ạ? 적어드렸습니다. Cậu làm bài tập rồi chứ? Cậu làm bài tập rồi chứ? Ngày mai cậu tham gia bữa tiệc chứ? Ngày mai cậu tham gia bữa tiệc chứ? Con sẽ về nhà chứ? Con sẽ về nhà chứ? Ông ấy không phải là kỹ sư, ông ấy là bác sĩ chứ? Ông ấy không phải là kỹ sư, ông ấy là bác sĩ chứ? Làm như cậu là sai rồi, phải làm như thế này chứ? Làm như cậu là sai rồi, phải làm như thế này chứ? Từ đây tới đó không thể đi xe đạp được, phải đi ô tô chứ? Từ đây tới đó không thể đi xe đạp được, phải đi ô tô chứ? Bài tập này dễ chứ không khó. Bài tập này dễ chứ không khó. Tôi gặp cô ấy chứ không gặp em cô ấy. Tôi gặp cô ấy chứ không gặp em cô ấy. Hôm nay trời mưa chứ không nắng như hôm qua. Hôm nay trời mưa chứ không nắng như hôm qua. Nhìn cậu ấy có vẻ khó tính, chứ thực chất lại khá thoải mái. Nhìn cậu ấy có vẻ khó tính, chứ thực chất lại khá thoải mái. Trời sắp tạnh mưa, chứ chưa tạnh hẳn. Trời sắp tạnh mưa, chứ chưa tạnh hẳn. Bài báo này tôi mới chỉ viết bản nháp, chứ chưa hoàn chỉnh.
Bài báo này tôi mới chỉ viết bản nháp chứ chưa hoàn chỉnh.